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ICT 마케팅 분석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이 클래스에서 동영상 여러분 강의를 보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혹시 문제점이 있거나 그리고 강의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면 이 클래스 쪽지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다 준비들 됐죠? 그래서 꼭 실습을 꼭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서대 학생들의 가장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습을 해봐야 여러분들의 좀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냥 뭐 한번 쭉 훑어보고 뭐 강의 한번 흘려 들으면은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꼭 해보길 바라고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4장 데이터 프레임의 세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리포트 혼자서 해보기 있죠. 그래서 Q1, Q2, Q3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를 이렇게 5개 넣고 변수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넣어보고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평균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평균에 구한 거를 변수에다 저장해서 저장해 출력해보자 이겁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스코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스코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C를 사용하고 그래서 점수를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코어라고 이렇게 딱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값이 쭉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평균은 민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 스코어 하면은 평균 점수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민 스코어라는 평균을 우리가 어떤 변수에다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민 언더바 스코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민 스코어를 해주면은 여기에 평균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민 스코어라고 민 언더바 스코어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방금 전에 구한 평균 72 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별거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은요,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둘째 마당입니다. 그래서 본격 실습, 데이터 갖고 놀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세계로, 그 다음에 5장이 데이터 분석의 기초, 6장이 자유자재로 데이터 가공하기, 7장이 데이터 정제하기, 8장이 그래프 만들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우리 과목이 마케팅 분석이지만 사실상 데이터 분석이라고 그랬죠. 우리 과목이.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첫걸음을 드디어 우리가 떼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첫걸음에서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꼭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뭐 이렇게 사용하지만 여러분들 엑셀에 있는 스프레드 시트 있죠? 그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름이 있고 이름이 바로 뭐가 되면 변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변수의 내용에 이렇게 김지훈, 이유진, 뭐 박동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영어 점수라는 변수에 점수가 또 들어가 있고 수학 점수라는 변수에 이렇게 또 점수가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된 데이터의 형태.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본 이렇게 우리 C로 만드는 거는 뭐였어요? 이게 1차원 배열이죠. 벡터였잖아요. 1차원 배열.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여기 스프레드 시트니까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2차원, 그 다음에 3차원, 그 다음에 뭐 n차원 이렇게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스프레드시트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이게 그 아까서 본 2차원이죠. 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은 우리 영어로 row죠, row. 그 다음에 열은 영어로 컬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순서가 행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말을 할 때 가로 세로라고 말을 하죠. 세로 가로란 말은 안 쓰잖아요. 우리 말에 그 꼭 보면은 순서가 있잖아요. 동서남북이라고 부르지. 그쵸? 그걸 거꾸로 하지는 않죠. 그쵸? 서동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가로 세로 행열 이렇게 됩니다. 가로에 해당되는 게 행. 가로가 뭐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그 가로로 방향으로 퍼지는 것을 우리가 행이라고 그러고, 열이 이 세로입니다. 세로. 영어로 컬럼이니까 이게 기둥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영어로 그 로라고 부릅니다. 행은 우리 이제 배젓는 노를 말하죠. 노. 네, 그래서 조종 경기에서 노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잖아요. 옆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열이 있죠. A, B, C, D 네 개 있고 행이 세 개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열을 보면은 성별이 아까 말했듯이 변수죠. 그렇죠? 성별이 변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데이터가 요 밑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렇죠? 연령이라고 하는 변수의 그 값이 이렇게 쭉 밑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 방향이 누가 되면 어떤 특정 한 사람이 되겠죠. 그 특정 한 사람 이름은 지금 모르지만 성별이 남자고 연령은 26이고 학점은 3.8이고 연봉이 2,800만이다. 그 사람 개개인에 대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쪽은 변수에 대한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정보가 행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어떤 변수의 값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뭐 우리 여러 번에서 공부 많이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데이터에 행이 많다, 행이 늘어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아까 보면. 그렇죠? 이게 가로가 개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명에서 보면 이게 지금 100만 명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에 열이 늘어났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람은 3명이지만 거기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죠. 성별, 연령, 학점, 연봉, 그다음에 뭐 쭉 가서 뭐 출신지가 어디고 대학교 전공이 어디고 뭐 이렇게 쭉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크다, 빅데이터다, 그런 얘기는 뭡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의 그 형태로 보면은 행이 많다, 혹은 열이 많다, 혹은 둘 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지면은 데이터가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개념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 잉글리시라고 하는 영어 점수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C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잉글리시라고 하는 벡터, 컬럼 벡터, 영어 점수 변수 생성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매스라는 해서 수학 점수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 두 개를 아까 요 형태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말대로 데이터 프레임 말 그대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써야 돼요. 데이터 점 프레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가 뭘 사용하냐면은 잉글리시하고 매스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쵸? 그 다음에 df 언더바 미드텀이라고 하는 요 변수,
이게 데이터 프레임 변수가 되겠다. 데이터 프레임 요 이름으로 저장을 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줄이 바뀌어 있는데 df 언더바 미드텀을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값이 그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df 언더바 미드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은 df가 뭐예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의 앞글자를 딴 녀석이죠.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 프레임 변수다. 그렇죠? 그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df로 시작하게 많이 만듭니다. 실제로 변수를 만들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많이 이용한다는 거,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자, 클래스라고 하는 또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122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한번 봅시다. 데이터 프레임을 한 다음에 잉글리시 매스 클래스라는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서 그걸 df 언더바로 해보자. 그럼 이렇게 또 추가가 되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그 추가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에 이것도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이죠. 평균은 미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미인 영어 점수의 평균을 내겠다. 그러면은 df 언더바 미드텀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여기 달러를 씁니다. 달러를 쓰고 잉글리시를 쓰면은 그 df 미드텀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잉글리시 변수라는 뜻이 됩니다. 잉글리시. 그쵸? 좀 길지만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변수의 평균을 내봐라. 민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75점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달러 매스를 이렇게 뒤에 붙여주고 평균 민을 해주면은 수학 점수의 평균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러 기호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변수를 지정을 할 때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 달러,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 이렇게 해서 그 변수를 지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쑥쑥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잠깐 멈춰가면서 이렇게 실습을 한번 꼭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따로 날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동영상 들어가면서 그 실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들어가면서 멈춰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그 한 번에 만들기. 그러니까 여러 변수를 따로따로 잉글리시 매스 클래스를 만들어서 합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한목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그냥 치면 됩니다. 잉글리시하고 콤마 했지만 잉글리시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죠. C를 이용해서. 그렇죠? 매스 콤마하고 그 다음에 매스인데 매스 데이터를 또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클래스도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 변수와 값을 나열을 해서 한꺼번에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좀 길잖아요. 그러면 그냥 엔터를 치면은 됩니다. 다음 줄로 넘기면은 눈에 잘 들어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교과서 88페이지에 혼자서 해보기는 여러분들 리포트로 나중에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4-3절 우리 엑셀 파일을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기 이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일테면 시험 성적을 엑셀에다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고 있었다. 근데 그걸 불러와서 R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엑셀 파일이 대표적이죠.
그쵸? 엑셀 파일을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엑셀 파일을 그냥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read xl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인스톨 패키지를 해서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read xl install.package 뒤에 s가 있습니다. packages 그 다음에 그 더블 따옴표 read xl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게 외부 패키지를 우리가 불러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메모리에다 로드를 해줘. 그래서 라이브러리 read xl 이렇게 하면 되죠. 저 ggplot2를 우리가 한번 인스톨 패키지 해봤죠.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 라이브러리 꼭 이게 하나의 쌍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할 때 엑셀 파일이 필요하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그 만들어도 되지만 이미 실습용으로 만들어 놓은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실습용으로. 그래서 엑셀 언더바 이그잼 그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디냐면은 요게 깃허브거든요. 우리 깃허브 사이트 요겁니다. 요 사이트. 요 사이트를 가서 보면은 요 그 엑셀 언더바 이그잼 엑셀 파일. 그 다음에 나중에 위해서 csv 언더바 이그잼 .csv 두 개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뭐 프로젝트 폴더에 둬도 되고요. 아니면 뭐 C나 D에다가 이렇게 둬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습실에 하면 우리 D에다 두라고 내가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그 패키지를 설치하고 로드를 하고 엑셀 파일을 우리가 다운로드를 미리 받아둡니다. 두 개 있죠. 두 개 다운로드 받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리드 엑셀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어 함수가 리드 언더바 엑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더블 따옴표하고 파일명을 다 쳐줘야 돼요. 그쵸? 다 쳐주면은 요게 불러와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df 언더바 이그잼 그걸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df 언더바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을 해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d8 언더바 이그잼을 치면은 이제 값이 쭉 출력이 됩니다. 뭐 그 점수가 이제 id가 있고 변수를 보면 id 클래스 몇 반이냐, 그 다음에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과학 점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id가 쭉 해서 언제냐면 20까지 있으니까 20명이죠. 그렇죠? 20명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리드 엑셀 한 다음에 파일.choose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파일을 찾아서 선택해서 우리 그 파일 읽고 달 때 하는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D라고 하는 요 이를테면 요 폴더에다가 담아놨다. 이게 프로젝트 폴더가 아니라 요런데 딴 데다가 옮겨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 경로 풀 패스 전체 경로를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D에 여기 슬러시를 쳐야 됩니다. 여기서 슬러시 EG 언더바 L 하고 슬러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워킹 디렉토리에 우리 파일이 그 있으면은 없어도 아까 이렇게 그 경로를 안 쳐도 되지만 다른 경로에 있다 그러면 경로를 다 쳐야 됩니다. 경로를 다 쳐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df 언더바 여기 보면 변수가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df 언더바 이그잼 달러 하고 잉글리시 그걸 뭐 평균을 내봐라 민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84.9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 df 언더바 이그잼 달러 사이언스 하면은 이게 과학 과목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59.45 이렇게 우리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쭉쭉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꼭 한번 좀 기계적이라고 느껴질지라도 한 번씩 꼭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건 좀 꼭 실습 안 해봐도 됩니다. 요거 이그잼 언더바의 no var이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행이 변수명이 쭉 들어가 있었는데요, 원래. 그러니까 뭐 ID, 클래스, 잉글리시, 매스, 사이언스 이렇게 쭉 있는데 그냥 숫자가 쭉 나왔더라. 그러면 여기에 컬럼 네임 이렇게 해서 대문자 F를 씁니다. 이게 컬럼의 이름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요 파일이 없으면은 요게 안 불러지죠. 그러니까 요 옵션을 첫 번째 행이 변수명이 아니면은 요 옵션을 우리가 걸어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에 시트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시트가 만약에 3개다 그러면 시트 이퀄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 둘은 실습 안 해봐도 됩니다. 실습 안 해봐도 됩니다. 요거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이 변수명이 아닌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시트가 여러 가지 있는 경우도 이렇게 불러오기를 옵션을 걸어서 불러올 수 있다. 이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CSV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아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CSV 파일을 불러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SV라는 건요, 이게 콤마 세퍼레이트드 밸류입니다. 그래서 값이 있으면 이렇게 콤마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범용 데이터 형식인데 생각만큼 이렇게 널리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니까 근데 아직도 은근히 꽤 쓰입니다. 왜냐하면은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엑셀 파일이 있다 그러면 그 엑셀 파일의 데이터만을 딴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엑셀에서 이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CSV를 우리가 선택해서 파일 형식을 CSV라고 선택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 값들이 다 이렇게 콤마로 구분이 돼서 쭉 세이브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쓰이는 범용 데이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있다. 아까 우리 다운로드 받아두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read.csv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read.csv를 사용하고 우리 다운표를 이용해서 csv 언더바 이그잼.csv 그 파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df 언더바 csv 언더바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을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df 언더바 csv 언더바 이그잼 이렇게 하면은 쭉 데이터가 저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20개예요. 그래서 길게 나오는데 이게 반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랑 똑같은 녀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 폴더에 CSV 파일이 있고, 그렇죠? 아까 다운로드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걸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하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CSV 파일 불러오기는 아래 기본으로 내장되어져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리드 엑셀은 우리 추가를 했었어야 되죠. 원래 아래 있는 기본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read.csv는 이게 기본 불러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추가할 필요가 인스톨 패키지니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파일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string as factors equal large 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아니라 혹시 문자가 들어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F로 옵션을 설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그 문자 그 변수를 이제 팩터 타입,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문자 타입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또 자세히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하여간 그 팩터스로 해다오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그 CSV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앞에 만든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사용하는 명령어가 이게 write CSV예요. write CSV. 그래서 write CSV인데 어떤 데이터 프레임? df 언더바 midterm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콤마하고 파일을 지정해야죠. 파일 이름. 그래서 df 언더바 midterm.csv라는 파일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파일명을. 그쵸? 그러면은 이 저장한 파일은 우리 지금 사용하는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R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R 데이터는 그 파일 그게 뭐냐면은 r.da입니다. r.da 그다음 r.data라고 쓰기도 하고 r.da입니다. 이게 R 데이터거든요. 이게 뭐냐면 R 전용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리고 만들어 보면 알겠지만 이게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아주 용량도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러 쓰고 불러오고 이런 것들이 아주 빨라요. 그래서 불러 들어와서 금방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R에서 분석 작업을 할 때 이게 우리 이제 딴 사람한테 데이터를 넘겨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보통 R 데이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만약에 R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CSV 파일을 보통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R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rda라는 파일 형식 R 데이터 파일로 저장을 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걸 R 데이터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save라고 하는 명령어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R 기본이에요. 기본 명령어예요. 그래서 save하고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파일명이죠. 파일명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df 언더바 midterm.rda 이렇게 한 파일 이름을 해주면은 이게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프로젝트 폴더에 우리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불러오기는 이제 로드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로드. 그래서 그 df 언더바 midterm.rda를 해주면은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먼저 이제 그 df 언더바 midterm을 그 R 데이터로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걸 지금 우리 df 언더바 midterm이 요게 지금 R 우리 그 시트에 그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지워야 다시 불러온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불러오는 거 연습하기 전에 RM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 df 언더바 midterm을 삭제를 해줍니다.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로드를 해서 불러오자. 그러면은 이게 아까 삭제했던 방금 전에 삭제했던 df 언더바 midterm이 그대로 환경창에 나타나고 되고
데이터가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RM이 영어로 remove 있죠? remove. 영어 remove의 약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눅스 있죠? 유닉스나 리눅스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기억하기 좋은 게 RM이 파일 삭제 명령어예요. 예, 그 리눅스나 유닉스에서의 파일 삭제 명령어이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그 데이터를 삭제할 때, 그 다음에 로드를 이용해서 RDA 데이터를 불러와서 다시 환경에 저장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RDA하고 아까 본 엑셀이나 CSV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엑셀, CSV는 불러온 다음에, 그렇죠? 리드 엑셀 한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에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을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 df 언더바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CSV도 마찬가지죠. read.csv 그 다음에 파일명 쓴 다음에 그거를 df 언더바 csv 언더바 이그잼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을 해라 이거죠. 이 명령어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리드 엑셀만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어디다가 저장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RDA를 이렇게 로드를 해주잖아요. 그럼 아까 이 원래 df 언더바 미드텀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미 그 데이터 프레임이 자동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할당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엑셀이나 CSV 같이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이름을 지정을 해서 할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RDA는 그냥 로드하면 이게 원래 그 df 언더바가 미드텀이 데이터 프레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새 변수에 할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계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RDA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하는 사람들끼리는 상당히 편리하다 여러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챕터에서 본 거를 정리해 보면은요. 변수를 만들기, 잉글리시 하고 화살표 C 이렇게 생각해서 영어 점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그 명령어를 함수를 이용해서 그 잉글리시 만들어져 있는 잉글리시 변수, 매스 변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엑셀 파일을 할 때 read 언더바 엑셀, CSV 파일을 할 때 read.csv, 그쵸? write.csv 이렇게 할 수 있고요. RDA 파일은 로드, 불러오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이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예, 이게 이번 챕터에 공부한 내용 정리가 된 거고요. 자, 요게 그 아까 말한 교과서의 저 88페이지였죠? 그렇죠? 네. 88페이지에 있는 혼자서 해보기입니다. 그래서 Q1 데이터 프레임과 C를 조합해서 표의 내용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출력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품, 가격, 판매량 이렇게 해서 변수가 3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C가 해당되는 것이 3개가 필요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적당한 이름으로 다 푸릇이면 푸릇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으니까 과일 가격 평균, 판매량 평균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 슬라이드에 있는 혼자서 해보기 Q1, Q2를 하고
실행하면 캡처해서 이 클래스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좀 짧았죠? 예, 그래서 이게 뭐 4장이 끝났으니까 그렇죠? 뭐 시간이 좀 남았다고 5장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번 주가 무슨 주입니까? 추석을 앞두고 있는 주죠. 예, 그러니까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리포트도 금방 해서 바로 만들어서 바로 제출하세요. 이게 뭐 추석 때 연휴 기간에 이거 뭐 리포트 하기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수요일 날 강의 듣고 그 즉시 리포트도 해서 이 클래스로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우리 5장 데이터로 데이터 분석의 기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기초 이렇게 한 챕터씩 끊어가면 딱 좋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추석 잘 보내세요.